한 스타와 삐에로. 야,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이군요. 스타 그리고 삐에로. 여의도 대 서초동. 흥미로운 주제가 오늘 꼽혔군요. 한동훈 장관이 나는 스타 장관 아닌데 민주당이 날 스타로 띄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어제 여의도 사투리 가는 5천만 문법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맞는 말 한 거예요. 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풍비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날 띄웠다라고 한 장관이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를 글쎄 별로 안 띄워준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이 날 띄웠다. 그리고 스타 장관 아니다라는 겸손한 표현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스타가 아니라 한동훈 저거 삐에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 한동훈은 삐에로, 한동훈은 최약체, 한동훈은 빌린 칼, 한동훈은 삐에로. 하지만 이준석은 본인이 직접 연마한 자기 칼. 정청래 최고가 이준석은 띄웠어요. 본인이 칼 가는 소리입니다. 직접 연마한 자기 칼인데 한동훈은 빌린 칼, 한동훈은 최약체, 한동훈은 삐에로. 왠지 그다음에 한동훈 메롱도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스타 장관 대 삐에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죠. 전주혜 의원님, 스타입니까 삐에로입니까? 당연히 스타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한 장관을 폄하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나오면은 약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약체다. 얘기를 하는데 뭐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 반어법이에요. 예.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사실 그러한 마음에서 오히려 저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한 장관을 만들어준 건 맞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 채널A 관련한 뭐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대해서 한 장관을 또 엮어서 직무배제를 시키고 좌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탄압을 했기 때문에 한 장관을 키운 것은 민주당이 맞고요. 예. 그리고 요새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방통위원장도 이제 탄핵안 제출을 했다가 걷어들였지만 검사 탄핵도 하지만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주저해요. 왜냐하면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순간 정말 한 장관을 키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라는 존재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위협적인 존재다. 네. 그런데 이분이 정치인으로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보는 또 본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출마할지 말지는 내년 1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스타 장관은 당연히 맞고 네. 그럼으로써 이 윤석열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이 기회를 빌어서 참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네. 반면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막상 총선 출마하면 최약체 후보일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총선에 출마하면 최약체일 것이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셀 거다, 뭐 대단한 파괴력이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막 띄우셨는데 저 전주혜 의원이나 우리 김근식 교수나 두 분 다 지금 서울 수도권 출마 생각하시잖아요. 머지않아서 한동훈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선대위원장 됐는데 지원 유세 오겠다면 오지 말라고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거는 뭡니까? 한번 보시면 예. 뭐냐면 지금 한동훈 장관 민주당이 띄우는 데서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느낌이 뭐가 들었냐면 이분이 지금 신기루 같은 인기에 취해 있구나. 이거 취하는 강도가 많이 흠뻑 취하면 깰 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뭐 집안과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많지 않습니까? 그 정치권의 법무장관일 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법무장관으로서 본인 지시 하나면 전국에 2,100명의 검사들이 줄을 서 있어요. 목숨 걸고 막아줍니다. 하지만 정치권 들어오는 순간 달라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뭐 삐에로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좀 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 들어오셔가지고 뭐 공천을 한다든지 선거 지원주세를 한다든지 상당히 중요한 집권당의 딱 결정권자가 됐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아바타처럼 한 장관, 아니 한 위원장, 여기는 저기 있잖아, 검사 이모, 우리 친하잖아, 갖다 넣어. 그럴 때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하면은 여당 내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그 여론이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흔든다고 할 때 수도권 출마자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정치적 언어들을 그냥 수시로 내뱉고 있는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공무원인지 정말 정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의 또 광폭 행보를 제어하기 위해서 등판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빨라진 것 같은데 이럴 거면은 하루라도 빨리 장관직 내려놓고 그냥 여의도로 오셔서 정말로 정치인 한동훈의 좀 역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거기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도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상 총선 출마하면 최약체일 것이다. 한동훈 저거 별거 아니다. 라는 민주당의 평가. 그런가 하면 괜히 무서워서 저러는 거다. 라는 국민의힘의 분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의 화법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분석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뭔가 단호한 선긋기 같은 화법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데 이게 5천만 국민의 화법으로 바뀐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또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런 건 비전 전략 실장이 또 전문성 있게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작년 예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단호하게 선긋기를 했다면 요즘 총선이 가까우면서 한 장관의 마음의 변화가 화법에서 좀 읽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고 뭐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공세를 받는 입장에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마이크 앞에서 하는 말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관련된 답변만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자신을 민주당이 먼저 공격하면 자신과 관련된 공격에 대한 대응 논리로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다음에 개인 한동훈으로서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행보를 보면 아까 그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는 대구를 2번째 왔는데 대구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의 그 임무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존경한다, 대구 시민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과 관련된 민주당의 공격이 있었던 것 때문에 대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법이 약간 옮겨온 건 사실이죠. 과거에는 질문하면 뭐 검수한 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을 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마이크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치인 전반으로서 할 수 있는 큰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을 툭툭 던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제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이미 정치의 이 발을 반발짝은 이제 드러났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되돌이키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스스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이 존재를 이전해 올 때는 상당히 많은 준비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강남에 한 장관 욕먹더라도 출마시켜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도 나왔는데 강남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김근식 교수님 송파병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이잖아요. 아마 김웅 의원이 출마하려면 욕을 먹더라도 강남에 시작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희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계로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떤 용도로 시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쉽게 가서 쉬운 지역에서 일단 하면서 전체 선거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다 덤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험지에 가서 이른바 스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 거론을 하듯이 예. 어려운 데 가서 열심히 싸워서 민주당을 좀 혼내주고 와라 이런 또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김웅 의원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확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칫 험한 지역에 가서 떨어지면 우리 자산이 굉장히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데 가서 예. 일단 쉽게 선거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당에 도움을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데 가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험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 마포로 오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포 가면 쉽지 않아요. 마포 가면 누가 가도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청래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있는데 일로 와라라고 꼬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도발에 넘어가서 안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부수 효과는 뭐가 있냐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예. 5선에 다선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에도 다선 중진 물갈이가 굉장히 거세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이 오는데 나밖에 상대할 사람 없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지금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에 속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민수 대변인. 예. 아니 어떻게 마포를 험지라고 해서 거기를 피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무슨 스타 장관입니까? 마용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긴 다 해볼만하면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근데 마포를 피한다? 정청래 의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 정치할 자격 없죠. 그리고 저는 김웅 의원이 강남 3구면은 우리 김근식 교수님 지금 송파 병이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하는데 김웅 의원 자체가 지금 송파 갑이니까 본인 지역구를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동훈 장관처럼 지금 여권 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다면서 저분이 누구나 막대기만 꽂으면 될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남 3구에 출마한다? 그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중도층이 볼 때 웃긴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전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은 네, 계양을이다. 아니 지금 본인이 살던 예.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보니 거기도 막대기네요. 그때 분당 갑으로 그렇진 않죠. 갔어야죠. 수도권은 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경쟁력 있고 대권 후보까지 하신 분이 예. 그러면 당연히 그때 분당 갑과 인천 계양을 아니었어요? 그럼 본인이 키운 이 대장동이 있는 예. 분당 갑을 갔어야죠. 그리고 본인을 키워준 성남과 경기도를 떠나서 이거 인천광역시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의 전례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한테 험지로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분당 갔으면 좋겠어요. 분당 예. 본인이. 그래서 분당 가서 그 시민들의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네. 본인의 그런 경쟁력을 시험 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이어서 전해드리겠고요.